자, 115번 문제 볼게요. 질문이 아주 훌륭해. 왜 훌륭하냐? 이거 틀려봐야 되거든. 안 틀려보면 이거 나중에 아주 혼쭐 나는 수가 있어서. 잘 들어. NP3, NCE. 더 없어, 이제. 이제 요 기호들 있죠. 순열의 기호와 조합의 기호가 있는 이 숫자를 보면, 이거 어차피 숫자야, 숫자. 얘를 보고 2P3 이런 거는 불가능해. 1C2 이런 건 불가능해. 왜? 이 말뜻이 뭐냐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3개를 골라서 나열할 거거든. 그럼 결국에 이거는 무조건 n은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n개 중에서 3개를 골라가지고 나열까지 할 거거든. 얘는 뭐야?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2개를 고르기만 할 거거든. 얘는 골라서 나열할 거고 얘는 고르기만 할 건데, 어쨌든 이걸 통해서는 n은 2보다 커야겠지. 이거 중에서 2개를 고르게 되잖아. 얘는 이것 중에서 3개를 고른 다음에 그 3개를 또 나열까지 하겠다잖아. 알겠죠? 그러니까 스타트가 뭐냐면 n은 무조건 3보다 커야 돼. 이거를 쓰고 출발하냐 안 쓰고 출발하냐 때문에 한 끗 차이로 틀릴 거야, 아마. 한 끗 차이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문제 보시면 NP3의 계산은 뭐였어? NP3은 N부터 출발해서 몇 개 내려서 써? 3개를 내려가면서 쓰는, 이것도 곱하기죠. 곱하기. 그 다음에 더하기 4 곱하기, 얘는 NC2는 뭐야? n-1 나누기 2 다당. 그 다음에 n 곱하기, 이거 6C3은 뭐야? 6C3 6, 5, 4 3, 2, 1까지. 약분. 이거 20n, 이쪽 20n. 띠용띠용. 얘 약분, 얘 2n n-1, 얘 n n-1 n-2까지. 자, 또 하나 중요한 거. 이거 몇 차? 이거 3차거든. 3차 부등식은 너희들 죽었다 깨나도 못 풀어. 3차 방정식은 그나마 풀려야 풀 수 있겠지. 뭐 찍어서 풀 수 있겠지. 3차 부등식은 못 풀어. 못 푸는 거야. 그럼 뭐야 이거? 문제 오류야? 아니. n은 자연수기 때문에 양변을 n으로 나눠도 상관없고, 자연수, 다시 말해서 양수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은 변하지 않아. 그러면 얘는 결국에 n 약분했으니까 이것만 남았으니까 얘는 n제곱 마이너스 3n 더하기 2구요. 얘 n 나눴으니까 2n 마이너스 2죠. 툭툭. 얘 20이야. 그래서 계산 축축 하면은 n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0은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인수분해까지 조져버리면 뭐 요렇게 되겠죠. 정답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거나 같다. 아, 근데 n은 자연수니까 정답 5 딱 해놓고 딱 틀리는. 틀려봐야 돼. 잘 틀린 거야. 왜? n은 3보다 커야 돼. n이 1이면 1p3이 뭐냐, 세상에 이런 게 어딨냐, 이런 거지. 그러니까 n은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5보단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그걸 만족하는 게 3, 4, 5 3개밖에 없어서 정답이 1번이에요. 알겠죠? 잘했어요. 잘 틀렸어요. 넘어갈게요. 자, 1123번 문제 볼게요. 자, 문제 보면 철수를 포함하여 10명이 있어. 철수가 있고 여기 A, B, C, D 하면서 총 9명 있는 거지. 나 9개까지 영어 할 줄 몰라. 됐죠? 뭘까 모르겠어. 자, 그러면 총 10명이 있어. 이렇게 철수를 포함해서 10명이니까 철수 빼고 9명 있는 거야. 총 10명 있어.
근데 문제 뭐라 써있냐면 이 중에서 몇 명 뽑겠대? 이 중에서 4명을 뽑겠대. 근데 4명을 뽑겠다는데 뭐라 써있냐면 철수를 포함해서 4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A라고 하겠대. 그럼 A는 내가 4명을 뽑을 건데 철수님은 일단 뽑혔어요 이거야. 그럼 몇 명 더 뽑으면 되지? 나는 4명을 뽑을 거니까 3명을 더 뽑으면 되지. 왜? 철수는 이미 뽑았거든. 철수를 포함해서 4명을 뽑겠다고 했으니까. 알겠죠? 철수를 포함해서 4명을 뽑겠다는 건 철수 포함하고요. 뽑았고요. 나머지 이 9명 중에서 몇 명을 더 뽑으면 돼? 3명만 더 뽑으면 되죠. 그러니까 얘는 9C3. 그래서 A는 9C3을 의미해. 됐죠? 그 다음 B는 뭐냐? 철수를 포함하지 않아. 철수님은 병신 같아서 이제 안 뽑을래요 했어. 철수를 포함하지 않아. 근데 나 4명을 뽑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철수는 없어. 철수를 포함하지 않았어. 근데 4명을 뽑아야 할 거니까 나는 나머지 몇 명 중에서 9명 중에서 4명을 뽑으면 되죠. 그게 B야. 그게 B야. 됐죠? 그럼 정답은 뭐야? A 더하기 B를 구하라는 게 정답 뭘 구하라는 거야? 9C3 더하기 9C4가 뭐니? 물어본 거야. 9C3 더하기 9C4가 뭐니? 라고 물어본 건데 지금 이거를 이해할 수 있으면 좋고 이해 못하면은 공식을 암기하면 되는데 이해하기를 난 원해. 잘 들어봐. 위에 거나 아래 거나 어찌됐던 간에 철수를 포함해서 10명 중에서 10명 중에서 4명 뽑은 거 아니야? 어쨌든 간에 철수를 포함해서 뽑은 거잖아. 근데 그 중에서 철수가 있는 거야. 철수가 있는 경우였던 거야. 그 얘는 뭐야 결국엔? 어찌됐든 간 철수를 안 뽑았지만 어쨌든 몇 명이 있었어. 어쨌든 10명이 있었어. 그 중에서 몇 명 뽑은 거야? 4명이 몇 명 뽑은 거야 어쨌든 간에. 근데 단 이 안에는 누가 없는 것 뿐이야? 이 안에는 철수가 없는 것 뿐이야. 됐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걸 이렇게 해석해보자 이거지. 나 10명 중에서 4명을 뽑는데 철수가 있는 경우가 있었고 10명 중에서 4명을 뽑는데 철수가 없는 경우가 있었어. 그러면 이 두 개의 경우를 합친다면 결국 뭐가 되겠어? 10명 중에서 4명을 뽑는 경우가 되겠지. 그냥 그게 무슨 말 이해했어요? 무슨 말 이해하려나? 이거 이해되나? 그냥 이런 거야. 여기 은서가 있어. 여기 A가 있고 B가 있어. 내가 야 너네 3명 중에서 한 명한테만 사탕 줄게 했어. 그럼 3명 중에서 한 명한테 사탕 주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3명 중에서 한 명 사탕 주는 경우의 수 3명 중에서 한 명만 뽑으면 되는 거니까 그냥 3가지야. 근데 이 3가지를 내가 굳이 어떻게 나누고 싶은 거냐면 3가지 중에서 또 사람 이름인데 빨간색 쓰면 좀 그렇죠. 은서한테 주는 경우랑 은서한테 안 주는 경우가 있지. 은서한테 주는 경우는 몇 가지야? 1가지야. 은서한테 안 주는 경우 몇 가지야? 2가지야. 은서한테 주는 경우라는 거는 뭐냐면 은서도 줬어. 그러니까 나머지 2명한테는 안 줬어. 나머지 2명한테 안 줬어. 은서한테 안 준 거는 은서한테 안 줬어. 그럼 나머지 2명 중에서 1명한테 줬겠지. 나머지 2명 중에서 1명한테 줬겠지. 그러면 내가 이거 2개를 더하잖아. 이게 2개를 더한다는 게 뭐냐면 3명 중에서 1명을 골라서 주는 거랑 이거 2개를 더한 거랑 같은 거야. 그게 3명 중에서 1명 줄 거예요 라는 거를 굳이 은서를 기준으로 찢어본 거야. 그냥 경우를 찢어본 거야. 은서대 줄 때 안 줄 때로 찢어본 거야. 그냥 3가지를 굳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이것도 이렇게 해석해 보자고. 그래서 철수를 뽑는 경우랑 철수를 안 뽑는 경우가 있는데, 철수를 뽑을 때는 9시3, 철수를 안 뽑을 때는 9시4. 어쨌든 간에 10명 중에서 4명 뽑는 경우. 그래서 얘가 10시4야.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공식 외우라고 할 거야. 공식은 뭐야? NCR과 NCR 더하기 1을 더하면 앞에 거는 똑같고 뒤에 거가 숫자가 하나 차이 나면 이거의 정답은 앞에 거 하나가 늘고 뒤에 거는 둘 중에서 큰 거가 답이야. 이거 조합 공식이야. 조합 공식이야. 어디 있어? 여기에도 있어. 이거 공식이야. 나중에 외워야 돼. 근데 왜 나중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거든. 지금 당장은. 나중에 너네 이거 시험에 증명 문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증명도 외워라. 이때 외우는 거야. 근데 요 공식이 사실 이거 n-1에서 좀 이상한데, 얘가 사실 나는 이렇게 외우는 걸 추천하고 싶어요. 이 공식이 n-1 자리에 r-1 자리에 n으로 바꾸고 r로 바꾸고 n으로 바꾸고, 얘는 r 더하기 1로 바꾸고, 더하기 1 더하기 1 다 1씩 더하라고. 그렇게 외우는 거야 원래는. 공식 외울 때 이렇게 외워 원래. 알겠죠? 그럼 그거랑 똑같이 요거에 맞춰서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풀었던 문제, 이거 9시3인지 9시4인지 모르진 않잖아. 이거 더하기 이거는 앞에 거 9가 똑같고 뒤에 거 1 차이 나네. 이거 정답은 앞에 거 1 늘리고 뒤에 거 둘 중에서 큰 거 답. 그 정답 3번.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1124번 문제 볼게. 5명의 이름이 적힌 카드가 있대. 섞어서 2위로 나눠 주었을 때 3명 중 2명만 자기 자신의 이름이 적힌 카드를 받았대. 자, 그러면 맨 마지막 멘트가 없다면, 맨 마지막 멘트가 없고, 이거 없어. 모두 자기 자신이 아닌 거. 그러니까 이거 필요 없고, 모두 자기 자신이 아닌 게 A5지. 정답 44지. 지금 내가 얘기한 요게 이해 안 되면, 요걸 모르면 앞에 파트 공부 안 한 거야. 수용도 문제에서 A, B가 있는데, 시험지 걷어가지고 다시 나눠줄 때 자기 자신이 안 나오는 거 경우의 수 몇 가지? 경우의 수 한 가지밖에 없어. 2명일 땐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 이렇게 B가 A 같고 A가 B 같고 B가 A 같는 거, 이 한 가지밖에 없어. 또 3명임. A, B, C 3명이면 3명을 가지고 야 시험지 받아가 했을 때 A가 받은 시험지는 B 아니면 C겠지. 근데 A가 만약에 B를 받으면 남은 게 A랑 C가 남았는데, 이렇게 하면 C가 C 받으니까 안 되잖아. 이렇게밖에 안 되고, 얘도 B, A가 남았으니까 요렇게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럼 2명 가지고는 3명 가지고는 2가지 경우밖에 안 나온다고. 3명 가지고는 두 가지 경우밖에 안 나와. 그리고 4명부터는 이제 계산을 좀 많이 해야 되지. 4명 가지고 조지는 거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 일단 A가 될 수 있는 건 자기 자신은 안 되니까 B가 될 수 있고 C가 될 수 있고 D가 될 수 있는데, 얘가 만약에 A라면 얘가 될 수 있는 것도 A랑 C랑 D 있을 거 아니야. 얘네들만 좀 내리면. 그리고 이 정도 센스는 있을 거 아니야. A가 B일 경우나 C일 경우나 D일 경우나 다 이것만 계산하면 곱하기 3하면 되겠지. 됐죠? 그리고 이거는 내가 이거 다시 설명 왜 하냐면, 이거 나올 때마다 이거의 원리를 좀 알고 문제를 푸는 게 은근히 많아서 이 원리를 알아야 돼. 원리. 봐봐. 간다. B가 A라면 결국에 요는
CD 가지고 시험지 CD 요거 가지고 하는 방법이 아까 이거지. 이해했나? 얘가 A2를 말하는 거라고. 그래서 한 가지밖에 안 나온다고. 얘가 한 가지밖에 안 나와. DC 써야 돼. 여기다 무조건 DC 써야 돼. 이렇게 DC 쓰면 되겠지. 그냥 DC 쓰면 되는데 뭐타로 그렇게 어렵게 가. 얘가 A2라는 게 존나 중요해. 그 다음에 얘네들은 봐봐. 방법 자체가 C면은 뭐야 이거? B, C야. 그럼 뭐 남았지? A랑 D 남았지. A랑 D 남았는데 D가 여기 있으면 안 되니까 D가 여기 있어야 되지. 이렇게. 그리고 얘도 뭐랑 뭐 남았어? A랑 C 남았지. A랑 C 남았으니까 여기 C, A 이렇게 써야 되지. 요 두 개에 해당하는 요게 A3를 말해. 이게 A3를 말한다는 게 이게 어려워. 자, 뭐가 A3는 봐봐 이제. 내가 이걸 해석을 이렇게 할게. 한 번만 더. 잘 들어봐. B, C, D 3명이 있어. 그리고 남은 카드는 B를 제외한 A, C, D가 남았어. 그런데 C는 C를 받을 수 없고 D는 D를 받을 수 없으며 B는 A를 받을 수 없어야. 왜? B는 A를 받은 걸 이미 계산을 했거든? B가 A인 경우를 미리 계산을 했어. 미리 계산을 했으니 B는 이제 A가 되면 안 돼 라고 한 거야. 그러면 C는 C가 안 되고 D는 D가 안 되고 B는 A가 안 돼. 그럼 이거 대신에 B라고 써도 B라고 쓰면 이게 의미하는 게 A3잖아. 그래서 얘를 잠시 B처럼 봐도 괜찮다고. 그러면 사람이 B, C, D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얘가 B, C, D가 있으니까 얘가 A3를 말해. 그래서 얘가 1이고 얘가 2야. 그래서 얘의 경우의 수가 3가지야. 토탈 9가지가 나오지. 까지. 아니 이 문제 질문인데 왜 이 지랄 하고 있는 거야? 이거의 파생 문제야. 그래서 이걸 모른다는 건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이건 아는데 이거 몰라요. 그거는 이제 국어 실력 문제고. 문제 벗게 이제 5명이 있어. 섞었어. 5명 중에서 2명은 자기 자신의 카드를 받았어. 그럼 봐봐. 5명이 있다. 정답이 44가 아니고 2명이 자기 자신을 받았어. 그럼 자기 자신을 받은 2명을 먼저 골라보면 되잖아. 5C 2 하면 되지. 5명 중에서 내가 2명을 골랐어. 너랑 너 골랐어. 너랑 너는 자기 자신 거 받았어. 그럼 나머지 3명, 이 나머지 3명 A, B, D가 남았고 카드도 A, B, D 카드가 남았어. 나머지 3명은 자기 자신 걸 못 받았다는 얘기지. 다시 말하면 A3 구하라는 거지. 됐죠? 그래서 정답이 10 곱하기 2로 끝나는 문제야. 아주 간단한 문제지만 내가 이걸 왜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했냐. 이 새끼 7명 쓰고 이 새끼 7명 쓸 수 있어. 7명 중에서 2명만 자기 자신 이름을 가졌어. 그럼 7C 곱하면 7C이지. 그럼 몇 명 남았어? 5명 남았어. 그 나머지 5명은 자기 자신 걸 받지 않았다는 거지. 자기 자신 거를 받지 않는 거니까 A5. 나머지 5명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그냥 이거는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1127번 문제 볼게요. 홀수 3개랑 짝수를 2개 이상 원소로 가져야 된대. 그러면 홀수가 뭐 있냐? 1, 3, 5, 7, 9. 근데 홀수 몇 개 필요한데? 홀수 3개 갖고 싶대. 그러면
5개 중에서 3개 골라서 줘. 됐죠? 3을 왜 이렇게 못 쓰지? 자, 그 다음 짝수는 뭐 있어? 2, 4, 6, 8 있어. 그럼 내가 이렇게 써줄게. 케이스 1. 홀수 몇 개? 3개. 엔드 짝수 몇 개? 2개. 이거 멍청한 방법 아니야. 잘 들어. 이거 괜히 이거 짝수가 2개 이상이니까 짝수가 한 개일 때랑 0개일 거 빼면 되지 않아요? 그럼 틀려 이거. 그럼 이거 틀리진 않고 이거 그렇게 하면은 위험해. 왜? 앞에 거 홀수 3개도 있거든. 이거랑 이거거든. 그니까 그냥 나도 참고로 이렇게 풀었다. 어떻게? 이렇게. 케이스 몇 개밖에 없으니까 케이스 3개밖에 없어. 참고로 짝수 4개까지밖에 없잖아. 짝수가 5개가 아니야. 4개까지밖에 없잖아. 그냥 하면 돼. 아주 훌륭한 족밥 문제예요. 홀수 3개 고르는 경우의 수 몇 가지? 5C3. 5개 중에서 이 5개 중에서 3개 고르면 돼. 그러면은 홀수 3개 골랐어 내가. 그럼 짝수 2개 고르는 경우의 수 몇 가지? 4C2. 2개 어떻게 주면 돼?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곱하면 돼. 이게 첫 번째 케이스의 정답. 두 번째는 홀수 3개니까 5C3. 짝수 3개니까 4C3. 두 번째 정답. 마지막 5C3 4C4. 각각의 케이스를 다 어떻게 해주면 돼? 다 더해주면 답이야.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5C3은 10이거든. 4C2는 6이거든. 얘 60. 얘 4C3 4거든. 40. 4C1은 1이야. 10. 정답 3번. 이렇게 푸는 거야. 괜히 저는 반대로 풀어도 반대로 풀 때는 이렇게 푸는 거다. 참고로. 근데 반대로 풀 때 위험한 이유. 전체 경우의 수를 또 잘 못 세, 이 새끼들이. 전체 경우의 수 세려고 했더니 2의 9제곱 막 이지랄로 센다고. 전체 경우의 수는 뭐냐? 홀수는 3개를 가져갔어. 그럼 나머지 얘는 어떻게 하면 돼? 2의 4제곱이야. 전체 경우의 수가 160까지야. 160까지에서 몇 개 빼는 거야? 요거 빼는 거거든. 얘는 5C3에 짝수를 한 개도 안 가져갔으니까 4C0. 얘는 5C3에 4C1. 4C0은 1이니까 얘 10개. 4C1은 4니까 40개. 그니까 전체에서 50개를 뺀다.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잘 들어.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이게 좀 더 직관적이라서 난 이게 더 좋아. 어떨 때? 뭔가 몇 개 이상이지만 뭔가 연결고리가 있어가지고 위험해 보일 때. 전체의 경우의 수를 세는 것도 위험해 보일 때. 그냥 케이스가 5개 정도까지만 나와도 그냥 5개 다 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 진심이야. 그럼 절대 안 틀려. 알겠죠? 무조건 이거 6건 반대로 풀어야지. 이런 거 아니야.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1128번 문제 볼게요. 자, 문제 보시면 A 집합 있고 A와 B의 교집합의 개수가 2개야. 그러면 A 그리고 B 그렸을 때 교집합의 개수가 2개니까 여기 뭔지 모르겠는데 2개가 들어가야 돼. 그리고 여기에 2개가 있어. 맞지? 그리고 B는 여기에 부분집합이야. 그러면 B부터 좀 얘기를 할 때 지금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집합 B의 개수를 구하고 싶으니까 B는 이놈의 부분집합이니까 그러니까 집합 배울 때 잘 배워놔야 돼. 내가 집합 배울 때
항상 어떻게 풀었냐면 얘가 얘의 부분집합이다라고 하잖아. 그럼 이 새끼 아래에다가 내가 이렇게 아가리 벌려 이렇게 내가 아가리 벌려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얘 너 들어와 할 건데 지금 1, 2, 3, 4 요 1, 2, 3, 4 중에서 겹치는 게 몇 개라는 얘기지 이게? 겹치는 게 두 개란 얘기는 여기서 너 들어올래? 라고 할 때 이 네 개 중에서는 몇 개가 들어와야 돼? 이 네 개 중에서는 무조건 네 개 중에서 두 개만 들어와야 돼. 여기까지 이해했지? 여기까지 네 개에서 두 개 들어와야지 A와 B의 교집합이 두 개일 거 아니야. 사실 이해했어. 그 다음에 5, 6, 7은 원래 집합 배운 대로 야 너 들어올래 말래? 야 너 들어올래 말래? 너 들어올래 말래? 이래주면 되는 거지. 그니까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라고. 기본 베이스가 부분집합의 부분집합 문제니까 이렇게 짝수고 아래가를 벌리고 있는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마무리할게요. 4C 계산 6이고요 6 곱하기 8 하니까 정답 48이 정답이에요. 됐죠? 자 1130번 문제 볼게. 자 집합 1, 2, 3, 4, 5의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2인 부분집합을 두 개 선택할 때 라고 했어. 자 그럼 여기까지만 끊을게. 원소의 개수가 두 개인 부분집합이라는 거니까 지금 여기 1, 2, 3, 4, 5의 부분집합의 개수 중에서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가 두 개인 거 고르는 거니까 나 지금 원소 5개 중에서 몇 개 고르면 돼? 5개 중에서 두 개 고르면 되죠 그냥. 그럼 총 몇 개가 나오냐면 10개가 나오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개를 다 쓸게.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한 거야. 왜 글씨가 안 써져? 이렇게 있고 또 2, 3, 2, 4, 2, 5 3, 4, 3, 5 마지막 4, 5까지. 그래서 이 문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거를 두 개 선택하래. 그니까 잘 봐. 이 말디 이거를 두 개 선택한다는 거는 나 이거 선택하고 이거 선택할게요. 이렇게 해도 되지만 나 이거 선택했는데 또 이거 선택할게요. 이래도 되는 거야. 두 개 선택한다는 게 그래야지만 이게 문제가 되거든 사실. 그래서 문제가 좀 이상해. 그치? 그래서 여기서 두 개 선택한다는 건 10개 중에서 몇 개 고르겠다는 거랑 똑같아 사실. 10개 중에서 두 개 고를래요? 이거랑 똑같은 말이지 원래. 10개 중에서 두 개 고르면 당연히 선택한 두 집합은 서로 같지 않겠지. 여기서 이거 두 개 고르면 서로 같지 않잖아. 뭔 말인지 이해했죠? 오케이?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기출문제에도 이게 기출문제거든 이게 사실. 숙제를 해서 해보면 알겠지만 그 프린트 문제 중에 은설이는 프린트 숙제를 안 받았구나. 받았나? 아무튼 이게 모의고사 기출문제야. 기출문제라서 일단 그대로 여기에 마플에도 있기는 있는 거지만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두 개인 부분집합을 두 개 선택한다. 그러니까 10개 중에서 두 개 선택한다. 근데 선택한 두 개의 집합이 서로 같지 않는 거. 그래서 정답 이게 정답이 45개거든 정답은. 그래서 뉘앙스가 좀 이게 와닿진 않는 뉘앙스긴 해. 마지막 그게.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푸는 문제니까 이렇게 풀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래요. 넘어갈게요. 자, 113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문제 보시면 B의 원소의 개수는 5개래. 그리고 6의 약수를 적어도 2개 이상 포함한대. 자, 이럴 때는 부탁인데 그냥 여사건 아닌 그냥으로 푸는 게 좋아. 그러니까 6의 약수가 뭐 있냐면 6의 약수가 1, 2, 3, 6이 있는데 6의 약수는 이렇게 4개가 있죠. 6의 약수가 아닌 건 뭐 있어? 4, 5, 7, 8, 9, 10 이렇게 4개가 있고 이렇게 6개가 있죠. 이렇게. 근데 여기 B집합이 이렇게 딱 있으면 B집합에 딱 아가리 벌리고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 중에서 몇 개 이상? 2개 이상 들어오세요 이거야. 근데 이 중에서도 또 몇 개가 들어가야겠지. 몇 개 들어가서 총 몇 개가 있어야 돼? 총 5개가 이 안에 딱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러면 케이스를 나누는 거야. 케이스를 어떻게 나눠? 케이스 1 앞에서 몇 개? 앞에서 2개. 뒤에서 몇 개? 3개. 이게 케이스 1이야. 무슨 소리냐? 여기에서 내가 2개를 고르고 여기서 3개를 골라서 총 5개를 만들겠다는 의미야. 케이스 2는 앞에 거에서 3개를 골라. 그럼 뒤에 거에서 몇 개 골라야 돼? 2개를 골라야 돼. 왜? 난 5개 만들고 싶거든. 케이스 3 앞에 거에서 몇 개 골라? 4개 다 골라버려. 그럼 뒤에 거에서 몇 개 골라야 돼? 1개 골라야 돼. 그래야 5개가 나와. 6면 어떻게 돼? 2개를 골랐다는 거는 몇 개 중에서 몇 개를 고르는 거야? 4개 중에서 2개 골라서 넣으세요. 이 중에서 2개 넣으세요야. 그리고 이 뒤에 거는 6개 중에서는 3개 넣으세요. 그리고 가운데는 곱하기가 있어야 돼. 왜? 얘 2개 넣은 거 동시에 얘도 3개를 넣어야 되거든. 동시에 같이 넣어야 돼. 얘도 넣고 얘도 넣어야지. 그래야 5개가 되거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케이스의 정답이야. 계산하면 6 곱하기 20이라서 120이야. 계속 갈게요. 그럼 얘는 4C 3이고요 6C 2예요 4C 3 계산하면 4고요 6C 계산하면 15예요 계산하면 60이야. 얘는 4개 중에서는 4개 고르고 6개 중에서 1개 고르면 돼. 4개 중에서 4개 고르는 경우에서 1가지, 6개 중에서 1개 고르는 경우 6가지. 6 다 더하면 186. 정답 4번. 이런 문제거든. 근데 이거를 1개일 때랑 0개일 때 있잖아요. 이게 더 간단하잖아요. 이건 3개고 이건 2개잖아요. 아니, 이렇게 잘 들어. 내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제 다른 친구들 질문한 거에서도 얘기했지만 127번도 마찬가지거든. 2개 이상이야. 이거 6건을 안 풀어. 직접 홀수 3개, 짝수 2개. 홀수 3개, 짝수 3개. 홀수 3개, 짝수 4개. 직접 다 구해야 돼, 무조건. 6건을 풀어도 답은 나오겠지, 당연히. 더 돌아가는 거고, 더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거야. 케이스가 더 줄어드는데, 아니, 더 힘들어. 왜? 전체 개수를 어떻게 세는지 몰라, 너희들이. 전체 개수 어떻게 세? 10C5야? 10C5 계산부터가 존나 짜증나. 어? 알겠어? 그러니까 어떤 조건과 어떤 조건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문제는 전체에서 빼는 걸로 푸는 거 아니야. 직접 케이스 나눠서 푸는 거야. 조건이 결합되어 있으면. 알겠지? 근데 조건이 결합되어 있지 않고 그냥 예를 들어서 뭐 할까? 뭐 딱히 뭐 예시가 없네. 뭐 이런 거 할까? 조건이 모음이 모두 뽑힌대. 그러면 전체에서 뭐 하면 돼? 자음이 모두 뽑히면 반대로 바꿔.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이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느낌으로 조건이 하나밖에 없을 때 전체에서 반대를 뺀다. 이렇게 풀면은 괜찮아. 그거는 조건이 1개밖에 없으면. 근데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적어도가 나왔어. 그러면 적어도 2개 이상이면 2개일 때, 3개일 때, 4개일 때 그렇게 푸는 거야 그냥. 알겠죠? 다르게 푸는 게 더 어렵다. 넘어갈게요. 자, 37번 문제 보도록 할게. 자, 5켤레 신발 10짝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오른발 왼발 해서 총 10개의 신발이 있는 거야. 10개의 신발이 있는데 여기 있는 신발
브랜드가 A 브랜드, B 브랜드, C, D, E 브랜드라고 할게. 그러니까 총 A 브랜드 한 켤레, 두 켤레 해서 5켤레가 있는 거고, 총 10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하나 신발 한 개 한 개를 부르는 용어가 짝이다. 계속 갈게요. 근데 그 중에서 6짝을 택한다는 말은 이 10개 중에서 내가 6개를 택할 거다 이 뜻이야. 근데 그 중에서 2켤레가 짝이 맞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아무렇게나 6개를 뽑아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뽑았어. 그러면 내가 지금 뽑은 것 중에서는 몇 켤레가 짝이 맞는 거야? 지금 한 켤레가 짝이 맞는 거잖아. 이해했죠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내가 아무렇게나 대충 6개를 뽑았는데 하필이면 딱 2켤레가 짝이 맞는 거야. 이해했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일단 나는 어떻게 내가 뽑을 거냐면, 그러면 짝이 맞는 걸 먼저 뽑아볼까 이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거 뽑고 이거 뽑아볼까 이런 식으로 짝이 맞는 거 뽑고 짝이 안 맞는 거 뽑으면 될 거 아니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전략을 좀 짜자는 거야. 전략을 뽑을 때 짝이 맞는 거 먼저 2켤레를 뽑고, 다시 말하면 4개를 짝이 맞는 거를 뽑을 거면 이렇게 뽑아야겠지. 어떻게 뽑으면 되냐면, 뭐 이렇게 뽑아도 되고 이렇게 뽑아도 되고 뭐 이렇게 뽑아도 되고 등등등. 그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뭐냐면, 결국에는 A, B, C, D, E 5개의 브랜드 중에서 2개의 브랜드를 고르는 행동과 똑같은 거야 지금. 이 A, B, C, D, E 중에서 내가 2개를 고를 거다라는 느낌인 거야. 만약에 내가 A, B, C, D 중에서 요렇게 2개를 골랐다는 건, 나 이렇게 4개 골랐어 라는 뜻이야 이게. OC, E의 뜻이 4개를 이렇게 골랐어 라는 뜻으로 내가 이해하자고. 알겠죠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내가 뭐 할 거냐면 또 2개를 더 뽑을 건데, 2개를 어떻게 더 뽑으면 되냐, 아무렇게나 2개 더 뽑으면은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뽑아버리면은 6개 중에서 3개가 지금 켤레가 맞잖아. 무슨 말 이해했죠? 그래서 방법이 2가지야. 첫 번째 방법은 이거야. 그럼 내가 이렇게 뽑아야 되는데, 결국에 B 브랜드 하나, C 브랜드 하나 이렇게 뽑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나머지 3개의 브랜드가 남았는데 그 3개 중에서 또 몇 개를 뽑아? 2개를 뽑아. 예를 들어서 B랑 E를 뽑았어. 그러면은 내가 이제 어떻게 뽑을 거냐면, B, E 뽑았다고 내가 해서 이거 2개 뽑고 이거 2개 뽑아야지, 이게 아니라 B 브랜드 중에서는 오른쪽 뽑을래 왼쪽 뽑을래 둘 중에서 하나 골라서 뽑을 거고, 둘 중에서 하나 골라서, 또 E 브랜드 중에서도 둘 중에서 하나 골라서 뽑을 거야. 이렇게. 알겠죠? 이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빨강색까지 하는 건 똑같아. 5개의 브랜드 중에서 2개의 브랜드를 내가 뽑을 거야. 그러니까 맞는 켤레 2개를 뽑을 거야 먼저. 그럼 내가 현재 2개를 뽑은 게 아니고 4개를 뽑은 거고 2켤레를 뽑은 거야 지금.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번에는 이렇게 할 거야. 이번에는 내가 나머지 몇 개 중에서, 나머지 신발 6짝 중에서 아무렇게나 2개 뽑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그러면 안 돼. 이런 경우가 있거든. 또 이런 경우도 안 되거든. 또 이런 경우도 안 되거든. 근데 이런 경우는 괜찮거든. 다시 말하면 웬만하면 다 괜찮은데 뭐가 안 되는 거야? B 오른쪽 B 왼쪽 이렇게 뽑는 경우, 이렇게 총 몇 가지가 안 되는 거야? 3가지만 안 되는 거야. 6개 중에서 아무렇게나 2개 뽑아봐 그러면은 에라 모르겠다 아무렇게나 뽑으면 돼. 이런 거 괜찮다고. 왜? 짝이 안 맞으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짝이 맞는 경우가 안 되는 건데, 그게 총 몇 가지가 있어? 3가지가 있어서 3가지가 안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위에 거의 정답도 이거 3 곱하기 4, 2 곱하기 2라서 120이 나오고, 5C2가 10인 건 외워라. 그 다음에 6C2가 15인 것도 외워라. 그래서 정답이 얘도 120, 얘도 120.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방법이 2개라는 거야. 케이스가 아니라 방법이 2개.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정답은 3번이에요. 알겠죠?
자, 38번 문제 볼게. 자, 서로 다른 6켤레의 신발 12짝이 있어. 그러면 여기 오른발, 왼발 이렇게 할게. 오른발, 왼발 이게 몇 개 있다고? 이게 6개.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켤레. 그러니까 지금 오른발, 왼발 해서 좀 몇 개 있냐면 12개가 있는 거고, 신발 12개가 있는 거고, 6짝이 있는, 6켤레가 있는 건데, 여기 앞에 거를 내가 A 브랜드, B 브랜드, C 브랜드, D, E, F까지 총 6켤레가 있는 거야. 이해했죠? 근데 그 중에서 내가 4개를 고를 거야. 그러면 아무렇게나 한번 골라볼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고르면 짝이 맞는 신발이 아예 없지. 그래서 짝이 맞는 신발이 아예 없어.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그럼 얘는 몇 개가 짝이 맞아? 한 개가 짝이 맞네. 아, 이 C 브랜드는 짝이 맞고 나머지는 짝이 안 맞네. 이런 식으로 내가 고르겠다라는 거야. 지금 내가 맨 처음 했던 요런 거,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한번 골라보는 행동, 이게 정말 중요해. 그렇게 골라보고 나면 이제 내가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보는 거야. 아, 이렇게 골라지는구나.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내가 고르면은 좀 전략적으로 이걸 고를 수 있을까라는 걸 좀 고민하고, 그래서 우리는 전략적으로 어떻게 이걸 고를 거냐? 꼭 한 켤레만 짝이 맞는 거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 뭐 할 거자? 짝이 맞는 한 켤레를 먼저 고르자. 한 켤레를 먼저 고르자.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죠? 그럼 뭔 소리냐? 내가 여기 썼는데 이거 다 지워야겠네. 뭔 소리냐? 그래서 짝이 맞는 한 켤레로 고른다는 건 지금 총 몇 켤레가 있냐면 6켤레가 있어. 그러니까 이 브랜드라고 얘기할게. 이 6개의 브랜드 중에서 몇 개를 고르면 돼? 6개의 브랜드 중에서 한 개만 고르면 돼. 그 한 개의 브랜드는 이제 짝이 맞는 거야. A를 고르든 B를 고르든 C를 고르든. 나 이 D를 골랐다 칠게. D 브랜드가 좋아서 난 D 브랜드 골랐어. 그러면 D 브랜드는 내가 이렇게 2개로 고른 거야. 일단 4개로 고르라고 했는데 일단 나 2개 골랐어.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되냐? 두 번째는 방법이, 이게 방법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제일 무난한 방법은 봐봐. 아무렇게나 그냥 2개 뽑으면 안 되나? 몇 개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개 남았잖아. 10개 중에서도 아무렇게나 그냥 2개 뽑을래. 됐죠? 근데 이렇게 아무렇게나 뽑아버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냐면, 내가 눈 감고 뽑았어. 근데 눈 감고 아무렇게나 야 뽑고 뽑았어 하면 되는데, 이렇게 뽑았어. 이렇게 뽑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뽑은 게 아니지. 나는 한 켤레만 짝이 맞았으면 좋겠는데 젠장 이렇게 뽑아버리면 켤레가 또 맞거든. 그럼 2켤레가 짝이 맞거든. 그럼 아무렇게나 이 10개 중에서 아무렇게나 2개 뽑은 다음에 몇 개를 빼면 되냐면 5개를 빼면 돼. 이 5개의 정체는 뭐냐? 이렇게 짝이 맞을 때, 이렇게 짝이 맞을 때, 짝이 맞을 경우가 5경우가 있거든. 알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경우 이렇게 계산을 한다. 근데 이거 10씩 계산하면 45고요. 5 뺀 거니까 40까지가 두 번째 경우의 수다. 이렇게 구하는 게 일반적이야. 그래서 정답이 5번인데, 두 번째 방법으로 또 풀어볼게. 두 번째 똑같은 방법이, 두 번째를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골랐어. 한 켤레가 D인 건 골랐어. 그럼 봐봐 이제. 나 이번에는 야 이렇게 뽑으면 되잖아. 그리고 나서 뽑은 걸 잘 유심히 봤더니 이 5개의 브랜드 중에서 몇 개의 브랜드를 뽑은 거지? 2개의 브랜드를 뽑은 거구나. 5개 중에서 2개의 브랜드를 뽑은 거야 내가 지금. 그리고 만약에 B랑 C의 브랜드를 뽑았다면 B에서 오른쪽 뽑을래 왼쪽 뽑을래 할 수 있고, C에서도 오른쪽 뽑을래 왼쪽 뽑을래 할 수도 있어. 그래서 B에서 경우의 수 2가지, C에서 경우의 수 2가지. 근데 OC가 10이니까 10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그래서
40까지가 나온다라고 문제를 풀 수도 있어. 위에 주황색 방법도 괜찮고 아래 분홍색 방법도 괜찮은데 어찌됐든 간에 첫 번째 경우는 6가지고 그래서 두 번째 경우는 40까지라서 정답은 5번이에요. 근데 두 번째를 셀 때 이걸로 셀지 이걸로 셀지는 나연이가 결정해 보시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이 이해 안 돼요. 뭐가 둘 중에 하나는 이해돼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이해되면은 괜찮겠고 둘 다 이해 안 되면은 모르겠어요. 예. 또 다른 방법 내가 좀 생각해 볼게. 근데 이게 제일 무난해. 나 같은 경우는 분홍색으로 가. 나 같은 경우는 분홍색으로 하고 주황색도 뭐 괜찮고. 아무튼 넘어갈게요. 자, 1142번 문제 볼게. 다음번에도 곱이 짝수인 거를 풀 때 뭐 홀짝짝짝짝짝 홀홀짝 이지랄하면 나한테 배웠다는 소리를 하지 마. 나는 분명히 얘기했어. 야, 합이 홀수, 합이 짝수면 뭘 봐? 이렇게 얘기하면 얘는 홀수의 개수가 홀수면은 합이 홀수고 홀수의 개수가 짝수면 합이 짝수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제에서 뭐가 있냐면 야, 곱이 짝수 홀수면 뭘 봐? 라고 할 때 얘는 뭘 보는 게 아니라 곱은 무조건 뭘 계산해? 무조건 홀수를 계산해. 곱이 짝수인 건 존나 많아라고 내가 수업 시간 때 얘기했어. 야, 곱이 홀수인 건 졸라게 많아. 곱이 짝수인 건 졸라 많아. 짝수 홀수도 되고 짝수 홀수도 되고 짝수도 돼. 이걸 다 계산할래? 그러면 곱이 홀수인 건 뭔데? 홀 유일하게 이거밖에 없어. 곱이 홀수인 건 모조리 다 홀수만 곱해야지만 홀수가 나올 수 있어. 그러면 곱이 짝수인 건 어떻게 계산해? 전체에서 뭘 빼? 전체에서 곱이 홀수인 걸 빼라는 얘기야. 무조건 이렇게 가야 돼. 무조건. 얘도 마찬가지고. 제일 못 배운 새끼들이 이렇게 하는 거야. 합과 곱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이거를 막 케이스 놔두고 안타까운 거야. 간다. 그럼 1부터 2n까지 자연수 중에서 곱이 짝수인 걸 구하려면 전체의 경우의 수는 서로 다른 두 개를 선택했잖아. 그럼 전체의 경우의 수는 2n개 중에서 내가 서로 다른 두 개를 선택했어. 근데 거기서 반대인 경우 거기서 뭘 빼면 돼? 홀수 1부터 2n까지는 홀수가 n개 있고 짝수도 n개 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좀 조심해야 되는데 홀수로 출발해서 짝수로 끝나잖아. 홀수에서 출발해서 짝수, 예를 들어서 1부터 출발해서 10까지 끝나잖아. 그럼 얘는 홀수 짝수가 둘 다 똑같이 공평하게 있어. 홀수 5개, 짝수 5개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런데 1부터 5까지야. 홀수로 출발해서 홀수로 끝났어. 그럼 이 지금 홀수가 한 개 더 많다. 얘는 홀수가 한 개 더 많아. 그러니까 얘는 홀수에서 출발해서 짝수로 끝나면 홀수, 짝수, 개수가 똑같아요. 요 정도는 기본 베이스로 알고 있자. 그래서 내가 구할 정답은 전체 경우에서 뭘 빼면 돼? 홀수. n개 중에서 2개 뽑는 경우를 빼면 그게 정답인데 그 경우의 수가 92랜다. 됐죠? 그러면 내가 nc 이 정도는 다 외워라. 그래서 10c 이 정도까지 외웠으면 10c가 120이지. 그럼 내가 n에다 5 대입해 본 거야 지금. n에다 5 대입한 거야. 5c는 10이지. 왜 10c가 120이래. 미쳤나봐. 10c 45다. 미안. 10c 3이 120이고 터무니없이 작지 아직. n이 5일 땐 터무니없이 작아 아직까진. 그러니까 그 다음 계산을 부탁인데 이거를
객관식일 거 아니야. 이게 주관식이면 어쩔 수 없지. 주관식이면 어쩔 수 없이 2n 분의 2에서 n-1 분의 2를 뺐더니 92예요. 양변 2 곱해가지고 그러면 2 곱해니까 얘가 184인가? 184가 나오고, 그래서 n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어요 라고 푸는 게 맞는데, 주관식이라면 객관식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나마 10 정도까지 알고 있으니까 바로 5 정도 대입할 수 있잖아. 왜 5를 먼저 대입했냐? 알고 있는 숫자니까. 5가 만약에 더 컸으면 정답이 4겠지. 근데 터무니없이 작아. 얘에서 얘 빼면 35밖에 안 나와. 그니까 뭐 한 7, 이번엔 7 정도 대입해볼까? 7 대입하면 14C2에서 7C2를 뺄 거야. 얘는 뭔지 모르니까 14C2는 계산해봐야지. 근데 계산해봤더니 얘가 91이야. 아직도 14C2도 생각보다 작은 숫자라는 거야. 정답 8이죠. 그냥 정답 5번. 이게 병신 같은 풀이가 아니고 제일 합리적인 풀이다. 제일 합리적인 풀이. 알겠죠? 그래서 8 대입하면 마무리까지 해볼게. 그래서 16 곱하기 15에 나누기 2니까 120에서 뭐 뺀 거야? 8C2는 28이죠. 외워라잉. 8C 28, 7C 21. 됐죠? 일단 그런 식으로 해서 정답이 일단 5번이고, 최대한 뭐 n에 대한 2차 방정식 또는 3차 방정식은 지양하라고 내가 수업 시간 때도 얘기했어. 방정식을 푸는 순간 남들보다 많이 뒤처질 수밖에 없다. 알겠죠? 객관식이라면 최대한 빨리 찍어라. 최대한 빨리 찍는 방법, 찍을 수 있는 이유, 다 외우고 있어서야. 그래서 외우라고 하는 거야. 다 외우면 하나하나 다 막 계산하는 게 아니고, 나 이거 알고 이거 틀렸어. 너무 작네? 그럼 한 건너뛰어서 이 정도 대입해보고, 좀 더 커야 되네? 뭐 이런 식으로. 이거 더 작아야 되네? 정답 2번이고.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45번 문제 볼게요. 자, 45번. 3개를 더해가지고 3의 매수가 되는 거. 너무 중요해. 자, 몇 개를 더해가지고 뭐 몇의 배수가 된다라고 문제가 나오면, 얘 지금 3의 매수가 내가 목적지니까 항상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룹핑을 하는 거야. 그룹핑이 뭐냐? 얘를 3의 배수, 그러니까 3회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경우,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 경우, 그리고 3의 배수, 이렇게 총 3개로 그룹을 짤 거고, 1부터 다 쓰기 시작하면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쓰겠죠. 근데 몇 가지 쓰래? 20가지 쓰라니까 20 뭐 몇 개 안 되잖아. 그냥 써도 돼요. 그래서 다 써보시면 쓰고 나서 내가 이제 맨 앞에 그룹을 내가 A그룹이라고 할게. 두 번째 그룹을 B그룹, 그 다음에 B그룹, 그 다음에 C그룹까지. 그럼 A그룹에는 몇 개가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 7개가 있어. B그룹도 7개, 그리고 C그룹은 6개 이렇게 있어. 현재 첫 번째 하는 행동이 그룹핑이야. 이게 그룹핑이라 불러. 그냥 그러니까 그룹으로 나눈다라는 거야. 그냥 그 다음 어쩔 거야? 잘 들어. 내가 이거 수업 시간 때도 얘기했어. 3개를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이 경우는 좀 암기하는 게 좋겠는데 왜 그런지도 잘 한번 생각해봐. 왜 그런지 생각해야 나중에 3개가 아니라 뭐 4개, 5개, 6개 이렇게 나와도 우리가 3개는 이거였는데 왜 그랬지? 왜 이렇게 됐지? 이거를 고민하고 나면 다르게 어렵게 나와도 문제를 풀 수 있거든. 봐봐. 얘 나머지가 1이거든. 얘 나머지가 2거든. 이거 2개 더해버리면 나머지가 3이 돼버려.
나머지가 1인 거랑 나머지가 2인 거 더하니까 나머지가 3인데 나머지가 3이라는 거는 3의 배수라는 거야. 나머지가 3인 게 없거든 원래.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아무거나 고르고 여기서 아무거나 골라도 두 개 더하면 무조건 3의 배수야. 아무렇게나 골라도 돼. 아무렇게나 두 개 골라도 무조건 3의 배수라는 걸 내가 알아. 그럼 결국에 A 그룹이랑 B 그룹 하나씩 더하면 3의 배수네. 그럼 뭘 더 한 개 더 넣어야 3개를 더해야 되죠. 3개.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3의 배수를 더하면 3의 배수가 나오겠죠. 이게 첫 번째 케이스야.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고르잖아? 무조건 3의 배수예요. 알겠죠?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그럼 내가 여기서 두 개 고르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나머지가 한 개짜리는 나머지 한 개짜리 골랐으니까 나머지가 2가 되거든. 나머지 하나가 2가 안 되는데 나머지 3의 배수 되는데 한 개 더 고르면 되잖아. 결론 A만 3개 고르는 경우, A만 3개 고르는 경우 그냥 이 안에서 3개를 골라버려. 그러면 3의 배수야. 이 안에서 3개로 골라버려. 마찬가지로 뭐도 가능해? B만 3개인 경우 마무리 C만 3개인 경우 이렇게 총 4가지 케이스가 나와요. 그럼 각각의 케이스들 계산을 좀 해볼게. 얘는 뭐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의미는 뭐냐면 A에서 한 개 선택하세요고 곱하기야. 더하기잖아요. 아니 여기에서 하나 더하고 3개를 더했다라는 뜻의 더하기고 나는 3개를 뽑아야 되니까 앞에서 한 개 뽑았고 두 번째 거에서도 뽑았고 세 번째 거에서도 뽑았어. 이게 첫 번째 경우의 수야. 얘는 7개 중에서 몇 개 뽑으면 돼? 7개 중에서 3개 뽑으면 돼. 얘는 7개 중에서 3개 뽑으면 돼. 지금 여기 있는 7개라는 거는 A가 7개 있는데 그 A 7개 중에서 요 그룹 안에 있는 7개 중에서 3개 뽑겠다는 얘기야. 얘도 B그룹에는 7개 있으니까 7개 중에 3개 뽑겠다는 얘기고 얘는 그럼 뭐겠어? 얘는 C그룹에는 6개밖에 없으니까 6C3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케이스를 다 더하면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49 곱하기 6이니까 계산이 좀 더럽겠다. 200 몇이냐 이거? 4에다가 5 더하니까 9죠. 그 다음에 7C3은 35고요 7C3 35고요 6C3 20이에요 그럼 이거 다 더하면 90이에요 정답이 384가 정답인 5번이 정답인 문제예요. 알겠죠? 자 47번 문제 보도록 할게. 자 주머니에 빨간 공 3개랑 근데 서로 다른 빨간 공이니까 이런 느낌이야. 어떤 느낌이냐면 빨간 공이 지금 이렇게 3개랑 그 다음에 파란 공도 이렇게 3개가 있다는 거야. 파란 공 3개, 빨간 공 3개가 있어. 그런데 처음에는 이 주머니가 엄청 큰가 봐. 이 주머니야. 주머니 이렇게 공 6개가 들어있는데 제일 먼저 공 1개를 그냥 꺼냈대. 그리고 나서 다시 3개를 꺼냈대. 근데 그 나중에 꺼낸 3개의 공 중에서 파란색 공의 개수가 빨간색 공의 개수보다 더 많도록 공을 꺼내래. 그러면은 이거지. 일단 첫 번째. 그럼 나는 꺼내는 행동을 2번 한 거야. 첫 번째는 그냥 1개를 꺼냈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3개를 꺼낸 건데 그 3개는 무조건 파란색 개수가 빨간색 개수보단 많아야 된다 이거거든. 그러면 제일 먼저 첫 번째에 내가 빨간 공을 꺼낼 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첫 번째에 내가 파란 공을 꺼낼 때도 있겠지. 여기까지는 이해했죠? 그러면 첫 번째 빨간 공 꺼낸 케이스부터 갈게. 빨간 공을 꺼냈다면 두 번째 꺼낼 때 이 주머니 속에는 잘 봐. 일단 빨간 공 꺼내는 것부터 할까? 빨간 공 꺼내는 경우의 수는 전체 몇 개 중에서 3개 중에서 1개 뽑는 거야.
이게 어려워. 애들이 빨간 공 꺼낸다고 하니까 6시1 뭐 이상하게 빨간 공 3개 중에서 한 개 꺼낸 거야. 알겠죠? 그럼 나는 이제 빨간 공 하나 꺼내, 큰 거 하나 꺼냈어. 제일 먼저 처음에.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주머니 속에는 파란 공 3개, 빨간 공 2개가 들어있는 상태야. 그 중에서 내가 3개를 꺼낼 거야. 그러니까 나는 파란 공 3개, 그리고 빨간 공은 아예 0개를 꺼낼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파란 공 2개에 빨간 공 1개를 꺼낼 수도 있어. 알겠지? 마지막 파란 공 하나, 빨간 공 2개를 꺼낼 수도 있어. 이게 왜 마지막이냐? 파란 공은 지금 뭐 하고 있어? 일단 파란 공 0, 빨간 공 3개 일단 써볼게. 일단 아무나 하는 거 다 썼어. 근데 봐봐. 아니 파란 공은 3개 있고 빨간 공은 2개 있는데 빨간 공 2개 있는데 어떻게 3개를 뽑아? 이것도 안 돼. 말이 안 돼. 그리고 조건에서 뭐라고 써있어? 파란 공보다 빨간 공이 더 많아야 된대. 파란 공 개수가 빨간 공보다 많아야 되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잖아. 되는 거 뭐밖에 없어? 이거 2개밖에 없어. 그니까 첫 번째 빨간 공 뽑았어. 그 다음에 파란 공 3개 뽑았어. 그럼 이거의 경우의 수는 3개 중에 3개 뽑는 거니까 3C3이야. 그리고 이거의 경우의 수는 파란 공 몇 개 중에서 파란 공 3개 중에서 2개를 뽑고, 빨간 공은 현재 2개 남아있는 거다. 2개 중에서 1개 뽑으면 돼. 이게 첫 번째 케이스야. 그럼 첫 번째 케이스의 찐 정답은 3C1 곱하기 3C3이니까 첫 번째 정답 3이고요. 3C1 곱하기 3C2 곱하기 2C1이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2니까 9, 2, 18 이렇게 돼요. 자, 두 번째 갈게요. 두 번째는 파란색을 먼저 뽑았어. 파란색을 먼저 뽑았으면 3C1이겠지. 마찬가지. 그 다음에는 파란색을 뭐 먼저 뽑았으니까 이제 뭐 남았어? 파란색을 이미 뽑았잖아. 이제 빨간색이 3개 있는 상태고 파란색이 2개 있는 상태야. 그니까 파란색이 2개밖에 없어. 1개 뽑았거든 지금 방금 전에 하나 뽑았어. 그니까 이제 나머지 5개 중에서 내가 뽑을 건데 파란색이 2개고 빨간색이 하나일 수 있지. 그리고 파란색 1개, 2개도 있지만 사실 다 필요 없고 이거밖에 없지. 이거밖에 정답이 아니지. 왜? 파란색이 더 많으려면 이거밖에 없어. 알겠죠? 결론? 얘도 앞에 첫 번째 6개 중에서 하나 뽑을 때는 파란색 뽑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5개 중에서 3개 뽑을 때는 파란색 2개. 근데 2개, 몇 개 중에서 2개 뽑은 거야? 파란색 2개 중에서 2개 뽑은 거고, 빨강색은 3개 중에서 1개 뽑은 거야. 그럼 이거 계산은 3 곱하기 1 곱하기 3이니까 계산하면 9가 돼서 총 정답 다 더하니까 정답이 3번이 나오는 문제예요. 쉽지 않아. 쉽지 않고 이해 안 될 수도 있어. 이해 안 될 수도 있어. 일단 문제 이해가 우선순위고, 그 다음에 각각에 해당하는 내가 쓴 이게 왜 33이지? 이게 왜 이거지? 왜 이거지? 각각의 왜 이게 뭔지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런 값도 하고 넘어가면 다음에 또 못 풀고 또 못 풀고 또 못 풀어. 이거는 이 새끼가 왜 3C3을 썼을까? 왜 시작은 3C1일까? 난 6개 중에 1개 뽑았는데 왜 3C1일까? 이거로 고민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1149번 문제 한번 볼게. 일단 A부터 H까지 8종류의 과자가 있고, 각 세트는 4종류의 과자를 하나씩 담는 건데, 나를 봤더니 이 말 뜻이 무슨 말인지 알아먹어야 돼. 자, A 또는 B를 내가 이 세트에 담고 싶어. 세트 이렇게 할게. 여기에 A부터 A, B, C, D, E, F, G 해가지고 H까지 여기 있는 것 중에서 4개를 내가 여기다 쏙 넣을 거야. 쏙 넣을 건데 A를 내가 넣고 싶어. A를 넣는 순간 B도 같이 넣어야 돼. 이 뜻이야. 이 나 말 뜻이. A 또는 B를 담는 경우에는 무조건 A, B를 같이 담으세요 라는 말 뜻이야. 그래서 A만 담을 수도 없고 B만 담을 수도 없어. 무조건 A, B가 같이 담겨야 돼.
무조건 A, B가 같이 담겨야 돼. 이해했죠? 아니면은 A, B 둘 다 안 들어가던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야. 그렇게까지 이해를 했으면 이제 문제는 되게 쉬워져요. 첫 번째는 A, B가 모두 들어가는 경우. A, B 모두 세트에 들어가는 경우. 근데 다 조건에서 뭐라고 했냐면 A, B, C가 모두 같은 세트에는 담기지 않는 거니까 A, B가 담기면은 저절로 뭐는 담기면 안 돼? C는 담기면 안 돼. 그러니까 A 들어왔어, B 들어왔어, C는 들어오지 마세요 이거야. A, B가 담겼으니까 C는 들어오면 안 돼. 그럼 난 지금 총 4개를 담고 싶은데 2개는 담았고 C는 안 되니까 총 몇 개 남았지? 총 8개 중에서 3개는 내가 됐으니까 5개 남았죠. 이 5개 중에서 몇 개만 더 고르면 답이야? 이 5개 중에서 2개만 더 고르면 답이라서 A, B가 모두 세트 안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5, C, 2의 9요. 두 번째 케이스는 뭐야? 두 번째는 A, B가 모두 안 들어가는 거. A, B 모두 안 들어가 세트 안에. 그니까 A도 안 들어가고 B도 안 들어갔어. 그러면 뭐 C도 들어가든 C는 이제 들어가든 말든 관심 없거든. 왜? A, B가 없거든. A, B가 없으니까 C는 들어가도 돼. 그러면 총 몇 개 남았어? A, B 빼고 나머지 A, B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중에서 그냥 몇 개 다 고르는 거야? 4개 그냥 고르면 돼요. 무슨 말 이해했죠? 그러니까 C는 A, B랑 같이 꼽사리만 끼면 안 돼. 그냥 그거 하나야. C만 단독으로 들어가도 되고 C가 안 들어가도 되고 뭐 그건 상관없고. 그래서 최종 정답이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2개 더하면 되니까 5C는 10이고요 6C4는 6C2랑 같은데 6C2가 15라서 최종 정답 25가 정답이 나오는 문제예요.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1150번 문제 볼게요. 자, A, B 두 사람이 서로 다른 4개의 동아리 중에서 2개씩 가입하려고 한다까지 했으면, 자, 동아리 내가 이렇게 할게. 뭐 축구 동아리, 농구, 탁구, 배구, 뭐 이렇게 해볼게. 이거야. 배구, 뭐 이렇게 해볼게. 자, 이렇게 동아리가 이렇게 4개가 있어. 4개가 있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써있냐면, A, B가 공통으로 몇 개를? 1개 이하가 공통이래.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A, B라고 했을 때, A 먼저 선택하기 전에, 공통인 게 몇 개 있을 수 있냐면, 1개 이하니까 1개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통인 게 몇 개 있을 수도 있어? 공통인 게 아예 없을 수도 있어. 공통이라는 게 뭐냐면 A, B 둘 다 같은 동아리에 있다 이거지.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공통인 게 1개면 공통 1개를 먼저 결정하자. 총 4개의 동아리 중에서 1개를 내가 고를래. 예를 들어서 내가 농구를 골랐어. 그러면은 농구는 A도 가입했고 B도 가입한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A한테 야, 너 2개 골라야 되니까 1개 더 골라 라고 하면 나머지 3개들 중에서 1개를 더 고르면 되겠지. 그래서 나머지 3개 중에서 A가 배구를 좋아해서 배구를 골랐다 치자. 그러면 야, B 너도 이제 골라 라고 하면 B는 농구는 이미 골랐고 배구는 고르면 안 돼. 배구까지 골라버리면 A, B가 공통인 게 2개가 돼버리니까 안 돼. 그럼 B는 축구나 탁구 중에서 골라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2개 중에서 1개를 고르면 된다. 이렇게 풀면 돼요. 계속 갈게. 공통인 게 이번엔 0개야. 공통인 게 아예 없다는 거는 말 그대로 겹치는 게 아예 없어. 둘 다 겹치는 게 없어. 그러면은 4개 중에서 아무것도 안 뽑을 거야. 공통인 건 없는 거야 이제. 공통인 게 없고 A부터 뽑으세요 라고 하면 A야 너 이제 동아리 골라 그러면 A가 그냥 이 4개 중에서 2개를 먼저 고르시는 거. 4개 중에서 2개를 그냥 먼저 골라서 그럼 나부터 가입할게 라고 한 거야. A부터 먼저 가입을 다 해버려. 그럼 A는 2개를 가입했어. 그럼 B는 저절로 농구랑 배구를 가입을 못하니까 나머지 몇 개 중에서 나머지 2개 중에서 2개를 가입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경우의 수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렇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정답이고 앞에 거는 그래서 24가지고 그 다음 얘는 4C 0은 1이야 4C 2 6이고 2C 2도 1이야 이렇게 1이 되는 거지만 내가 일부러 수업 시간이나 이제 문제 풀어줄 때 나 이렇게 C0 아니면 2C2 이런 것도 다 써준다. 그래야지 너희들도 이해되고 실제 시험에서도 이렇게 다 쓰는 걸 난 추천해. 암튼 간에 최종 정답 위에 케이스랑 아래 케이스를 더하는 거니까 정답은 2번이 정답이에요. 알겠죠? 자, 1151번 문제 볼게요. 자, 이 문제는 좀 많이 어려워. 많이 어렵고 아무튼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일단 문제를 풀 건데 여기에 바구니가 있어. 여기 바구니가 있는데 몇 개 있어? 바구니가 5개 있대. 5개 있나봐. 그래서 이 각각의 바구니를 내가 A, B, C, D라고 써볼게. 그리고 문제에서는 빨간색 공 3개랑 파란색 공 6개가 있어. 그럼 빨간색 공이 있고 그리고 파란색 공이 있는데 빨간색 공은 몇 개 있어? 이 친구는 3개 있어. 그리고 파란색 공은 몇 개 있어? 이 친구는 6개나 있어. 됐죠? 자, 이 정도 세팅할게. 내가 이거를 왜 굳이 이렇게 한 땀 한 땀 이렇게 하냐면 되게 중요한 게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야. 단 같은 색의 공은 서로 구별하지 않는데 지금 이게 지금 내가 복사 붙여넣기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서로 구별이 안 돼. 지금 뭐가 더 크고 뭐가 작은 거 그런 게 아니고 다 똑같아. 이게 빨간색 공들이 파란색 공들도 마찬가지야. 다 똑같아. 자, 이제 가주공부터 이제 문제 읽어볼게요. 각 바구니에는 1개 이상 3개 이하로 공을 넣을 거래. 됐죠? 그 다음에 나 조건이 정말 중요해. 나 조건이 없으면 문제가 너무너무 어려워지는데 나 조건 덕분에 문제가 좀 쉬워져. 빨간 공은 한 바구니에 2개 이상 넣을 수가 없대. 다시 말하면 얘는 여기 있어. 얘가 만약에 A에 딱 들어갔어. 얘가 A에 들어가고 얘가 B에 들어가고 C에 들어가고 아니면 뭐 D에 들어가고 뭐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고. 근데 어떻게 들어가면 안 된다고? 뭐 이딴 식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이런 거 안 된다고. 이해했죠? 그럼 결국에 빨간색 공을 넣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가방 몇 개 중에서 바구니 몇 개 중에서 바구니 빨간 공 넣기야. 빨간 공 넣는 경우의 수는 바구니 5개 중에서 3개만 고르면 끝이야. 바구니 5개 중에서 3개만 고른 다음에 그 바구니에다 갖다 그냥 넣으면 돼. 그리고 그냥 분배하는 거 그런 거 없어. 그냥 넣으면 끝이야.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두 번째 전략이 되게 중요한데 두 번째 전략이 뭐냐면 첫 번째 조건에서 뭐라고 써있냐면 각 바구니에는 무조건 적어도 1개 이상의 공이 들어가고 3개 이상으로 그러니까 4개부터는 안 된다 이건데 잘 생각해봐. 이미 빨간 공 3개를 넣었지. 그러니까 바구니에 공이 들어간 건 3개가 있고 공이 아직도 안 들어간 게 있어. 지금 불쌍하잖아. 근데 어차피 잘 생각해보면 이 불쌍해도 어쨌든 적어도 모든 바구니에는 공이 1개 이상씩 들어갈 거니까 여기에 당연히 무슨 색의 공이 들어갈 거야? 파란색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무조건. 그쵸? 그래서 어차피 그럴 거라면 미리 하나씩 넣어도 괜찮지. C와 D 가방에는 무조건 어쨌든 간에 파란색 공이 적어도 1개 이상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 그니까 모두 다 하나 들어가면 좀 공평해 보이잖아. 그래서 나머지 바구니에 그냥 파란색을 넣어. 파란 공을 넣어. 이거 넣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그냥 한 가지야. 굳이 쓴다면 2C2야. 2개 중에서 2개 골라가지고 파란색 공을 넣겠다라는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처리를 해버리면 이제 각 바구니에는 1개씩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 현재 파란색 공 4개가 남아있는 상태야. 이제 나 이걸 어떻게 해줄 거야? 이제 얘를
이제 뿌려야지. 근데 어떻게 뿌려? 만약에 내가 야 너도 들어가. 너 들어가. 얘 너도 들어가.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지. 이러면 안 돼. 왜? 한 바구니에는 공이 3개 이상 못 들어가. 봐봐 못 들어가게 만들었잖아. 됐죠? 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남은 똑같이 생긴 똑같은 공이기 때문에 좀 어려워. 똑같은 공 4개를 내가 나눌 거야. 어떻게 나눠? 4개를 분할하겠다는 건데 4개를 만약에 3개, 1개 이렇게 나누면 안 되지. 왜? 3개로 나누면 여기 안에 3개 들어가는 총 4개 되잖아. 3개, 1개가 안 된다고. 그럼 뭐부터 돼? 2개, 2개 괜찮아. 또 2개, 1개, 1개 괜찮아. 또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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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괜찮아. 이렇게 하는 거를 분할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해. 각각의 분할 계산은 4C2, 2C2, 2분의 1 뭐 이렇게 배웠었잖아 수업시간 때. 그러니까 이렇게 풀고 나서 쌤 답이 없어요 이지랄 한다고. 되게 중요해. 지금 이거는 이렇게 4C, 2C 이렇게 분할하는 문제가 아니야. 잘 봐. 이 공은 똑같기 때문에 이 공 4개를 둘둘로 나누는 경우의 수는, 얘를 둘둘로 나누는 경우의 수가, 둘둘 나눴어. 경우의 수 몇 개야? 하나밖에 없어. 얘 다 똑같이 생겼거든? 그냥 둘둘 나눴어요 해서 끝이야. 어쩌라고 둘둘 나눴어 그냥. 거기가 끝이야. 그게 어려워. 그게 끝이라는 사실이 어려워. 얘도 둘 하나하나 나눴어. 끝이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해? 얘를 어떻게 넣었냐가 중요해. 그럼 봐봐. 나 얘를 어디다 넣을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얘네 둘을 뭐 여기다 넣자. 또 얘네 둘은 뭐 여기다 넣자. 넣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넣는 경우의 수 몇 가지? 넣는 경우의 수 5개 중에서 몇 개 고르는 거야? 2개 고르는 거야. 아무렇게나 넣어도 되거든. 무슨 말 이해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둘둘을 바구니에 넣는 방법 OC2야. 나머지 이 5개 중에서 2개만 고른 다음에 야 여기다 2개 넣고 여기다 2개 넣어 이러면 된다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둘 하나하나는 이렇게 쪼갠 거지. 이 상태에서 이제 야 나 여기는 2개, 여기 2개 넣고, 자 그리고 여기는 1개 넣고, 또 여기는 1개 넣자. 뭐 이렇게 이게 하겠다고. 그럼 난 결국에 주머니 몇 개에다가 공을 더 넣게 되는 거야. 3개에다가 공을 더 넣게 되니까 53이야 일단은. 근데 얘는 아까랑은 다르게, 야, 누구는 2개 더 넣고 누구는 1개씩 더 넣었잖아. 그럼 일단 바구니 3개를 골랐어. 내가 더 넣을 바구니를 골랐어. 근데 그 중에서 1개는 뭘 넣어야 돼? 그 3개 중에 1개는 2개를 넣을 거야 이거야. 어렵지. 무슨 말 이해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것들을, 이 공 4개를 이제 바구니에다가 어떤 바구니 하나 넣고 또 어떤 바구니 하나 넣고 어떤 바구니 하나 넣을 거니까 OC3이라고. 근데 그 53 중에서 내가 택한 3가지 바구니 중에서 그 중에서 1개는 2개를 넣을 거다. 이렇게 쓴 거야. 내가 말했지 이거 어렵다. 이거 어려워. 마지막. 그럼 얘는 어떻게 했어? 1개니까 어떻게 하면 돼? 야 너 자 너 그럼 너 그럼 몇 개 중에서 몇 개 고르면 돼? 5개 중에서 4개만 고르면 돼. 뒤에는 4개 고르면 끝이야. 얘는 왜? 뭐만 특별하게 2개 더 얘는 2개 넣고 얘는 1개 넣고 그게 아니라 그냥 4개 고르면 거기다 1개씩만 넣으면 되거든. 이렇게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뒤에 뭐 딱히 계산할 게 없어. 여기서 끝이야. 결론, 공 4개를 나누는 경우의 수가 여기 10개고요 여기는 13, 그러니까 30이고 여긴 5라서 총 45가지가 나오고, 빨강색 공 고르는 경우의 수가 10가지라서 총 정답 4번이 나오는 문제였어요. 문제가
어려우니까 한번 잘 들어보고 이해 안 되면 한 번 더 물어봐. 이거는 여러 번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나도 지금 현재 상황이 좀 약간 어수선해가지고 내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한 번 더 설명을 들으려면 들어도 돼. 내가 이거 좀 정신 말짱할 때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자, 1160번 문제 보도록 할게. 자, 문제 보시면 여학생 4명과 남학생 5명 중에서 대표 3명을 뽑을 때 여학생과 남학생이 모두 적어도 1명씩 포함되는 방법을 구하래. 자, 이걸 푸는 방법은 두 가지야. 첫 번째, 여사건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여집합이라고도 불러. 우리 여집합 배웠지, 집합에선. 얘가 뭐냐, 전체에서 뭘 빼는 거야? 전체에서 그 반대의 경우를 빼는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첫 번째 케이스처럼 여사건, 여집합으로 문제를 풀 때는 이 반대의 경우를 세는 게 생각보다 쉬울 때 이렇게 쓰는 거겠지. 반대의 경우 세는 게 졸라 어려우면 이렇게 쓰면 병신이지. 봐봐. 그럼 물어볼게. 남학생과 여학생이 적어도 1명씩 포함된다의 반대말이 뭘까? 그러면은 남학생도 1명도 안 포함되고 여학생도 1명도 안 포함되면 3명 뽑으라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거지. 얘는 모두 남학생만 뽑으면, 남학생만 3명 뽑겠다는 거지. 그냥 대표를 3명 뽑을 건데 다 남자야. 다 남자야. 그러면은 대표 중에 누가 없는 거지? 대표 중에 여자가 없는 거지. 대표 중에 여자가 없는 거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이게 여자 1명은 있어야 된다며. 이렇게 하면 여자가 없잖아. 그니까 반대 경우야. 또 어떤 경우도 있겠어. 그러면 어떤 경우도 모두, 어떤 경우? 모두 여학생만 뽑을 수도 있겠지. 대표를 뽑을 때 여학생만 3명 뽑을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전체에서 반대의 경우가 이게 두 가지 있거든. 첫 번째, 두 가지 케이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몇 명 중에서 몇 명 뽑는 거냐면 5명 중에서 3명 뽑으면은 그게 남학생만 3명 뽑는 거니까, 여학생을 안 뽑는 거니까 반대라는 거야. 얘는 여학생 4명인데 4명 중에서 3명 뽑으면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10이고요. 두 번째 케이스 4예요. 따라서 전체의 경우의 수는, 전체 경우에서 어떻게 구해? 몇 명 있냐 지금? 9명 있죠. 지금 9명 중에서 3명을 뽑겠다가 이게 전체야 그냥. 그래서 9C3이 전체죠. 자, 근데 9C3 정도까지는 내가 아직 못 외우고 있으니까 3 약분하고요. 2 약분하면 12 곱하기 7이니까 84가지. 따라서 얘는 전체의 경우의 수가 84고요.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는 이거 두 개 더한 거니까 14가지가 반대의 경우라서 정답이 70이 나오는 문제야. 이게 첫 번째 경우야. 첫 번째 풀이 방법. 제일 무난한 풀이 방법. 알겠죠? 근데 두 번째 풀이 방법도 알고 있어도 돼. 좋아. 그것도 뭐냐, 말 그대로 남학생 여학생 1명씩 포함하라며. 뭐가 있겠어. 남 둘에 여 1 있는 거 아니야? 또는 남 하나에 여 둘. 다른 거 있어? 다른 거 없어. 이거 두 가지밖에 없어. 그니까 1160번은 사실 전체에서 이거 빼는 것보다 이게 더 쉬운 거였어 원래. 왜? 전체에서 반대인 경우도 두 가지인데 이거 답도 두 가지밖에 안 나오거든. 그럼 위에 것부터 계산해볼까? 남자 2명에 여자 1명 뽑겠습니다 라는 거니까 남자는 5명 있는데 그 5명 중에서 2명을 뽑겠고요. 그 다음에 여자 4명 있는데 그 4명 중에서 1명 뽑을게요 라는 거고요. 여기 또 마찬가지. 남자 5명 중에서 1명 뽑고요. 여자 4명 중에서 2명 뽑을게요 이거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은 5C가 10이니까 10 곱하기 4니까 40이고요. 근데 얘는 5 곱하기 4C가 6이니까 6, 5, 30이니까 30까지라서
정답이 70가지가 나오는 거지. 같은 정답이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전체에서 빼는 것보다 직접 구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 이렇게. 알겠죠? 두 가지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 어떨 때는 이렇게 취소 선택할 수 있게끔. 알겠죠? 자, 분할에서 왜 팩토리얼을 조지나요? 이거에 대한 질문. 일단 간단한 분할로 예시를 들어볼게. 여기에 A, B, C, D 4명이 있어. 4개가 있어. 자, 그거를 내가 둘, 하나 이렇게 분할해볼게. 2개짜리, 1개짜리, 1개짜리로 내가 나눠볼게. 그러면 나누는 경우의 수를 찾을 때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일단 2개의 조가 필요하니까 이 4개 중에서 몇 개를 고를 거야? 4개 중에서 2개를 고를 거야. 그럼 4개 중에서 2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는 6개인데 4씨 이게 6개니까. 자, 하나, 또 둘, 셋, 넷, 다섯, 아이고야, 여섯. 이렇게 6개까지가 첫 번째 2명조가 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하는 거 잘 봐봐. 6가지 맞아. 6가지야 일단. 자, 그 다음 곱하기, 얘는 지금 4개 중에서 2개로 뽑았잖아. 그니까 나 뭐 하면 돼? 2개 중에서 1개를 뽑아. 나머지 2개 중에서 1개를 뽑고, 또 마지막에 또 1개 중에서 1개를 뽑아. 그러면은 팩토리얼로 나눌 때 뭘 보고 나누는 거냐면, 여기도 1개 뽑았네, 여기도 1개 뽑았네, 이렇게 이쪽 라인에 있는, 이쪽 라인, 무슨 색이 좀 좋을까? 여기 있는 숫자가 같은 게 2개가 같네 이거야. 지금 봐봐. 이제 하는 거 잘 봐. A, B를 이미 뽑았잖아. A, B를 뽑았으니까 여기 2명 중에서 1명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뭐가 있냐면 C 혹은 D, 이렇게 2가지 경우가 있지. 그러면 C를 뽑았다면 얘는 나머지가 D니까 D 뽑았겠지. 여기 이 C1에서 D를 뽑았다면 얘는 C를 뽑겠지. 무슨 말 이해했어요? 됐어요? 그러면 봐봐. 이거 2개를 내가 한번 조편성한 걸 내가 이렇게 표시해볼게. 첫 번째는 내가 4C2를 통해서 A, B를 뽑았고요. 그 다음에는 2C1을 통해서 C를 뽑았고요. 그 다음엔 1C1을 통해서 마지막 찌끄레기 남은 게 1개밖에 없어서 D를 뽑았어요. 이렇게 하나 계산한 거고, 그 다음에는 첫 번째는 4C2로 구했고요. 그 다음에는 2C1로 D를 뽑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C를 뽑았어요. 이렇게 했거든. 그럼 우리도 잘 봐봐. 조편성한 게 이거랑 같은 경우 아니야? A, B조가 있고 C조가 있고 D조가 있고 A, B조가 있고 C조가 있고 D조가 있고, 이게 같네? 같아지는 게 있다고. 왜? 여기에서 하나 뽑을 때, 여기서 하나 뽑을 때가 자리를 바꿀 수가 있거든. 맨 처음에 C를 뽑고 그 다음에 D를 뽑는 경우나 맨 처음에 D를 뽑고 그 다음에 C를 뽑는 경우가 매한 가지야. 같아. 이게 같아. 이 같은 경우는 왜 나온 거냐? 여기서 1명 뽑았고 여기서 1명 뽑았기 때문에 한 명조가 내 눈에는 멀리서 보면 같아 보여서 그래. 그래서 2팩분의 1로 나누는 거야. 2팩분의 1로 나눈 이유, 여기 1과 여기 1이 같아서야. 자, 한 개만 더 할게. 한 개만 더. 자, 빨리가 끝났어요. 자, A, B, C, D가 있는데 이번에는 내가 2명으로 나눠볼게. 자, 2명으로 나누면 이렇게 나눌 거야. 4명 중에서 2명 골랐어요. 그리고 나머지 2명 중에서 2명 골랐어요. 이렇게 할 거거든. 그러면 4명 중에서 2명 골랐으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 A, B, A, C, A, D. 그리고 B, C, B, D, 그 다음에 C, D. 이렇게 총 6가지가 나온다 이거지. 앞에 거에서. 앞에 거에서 6개가 나왔으면 첫 번째 A, B를 뽑았으면 앞에 거에서 뒤에 거는 뭐 뽑아? A, B가 뽑았으면 하면 C, D를 뽑겠지 뭐. 됐죠? 얘면 B, D를 뽑겠지. 이런 식으로 그냥
내가 지금 아무 그거 없이 4CE가 의미하는 게 뭔지, 그리고 2CE가 뭐 의미하는 게 뭔지를 내가 써주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 이렇게 써주고 난 다음에 다시 얘 문제를 보면, 이거 잘못 썼다. 다시 문제를 보면 아니 얘랑 같은 거 아니야? 앞에서 A, B를 뽑고 뒤에서 CD를 뽑나, 앞에서 CD를 뽑고 뒤에서 A, B를 뽑나, 이게 같은 경우잖아. 그쵸? 이게 같은 경우야. 그럼 이 같은 경우가 왜 생겼어? 이 새끼 두 개가 2랑 같아서야. 그래서 같은 게 두 개 있으니까 이펙만큼, 그러니까 얘는 같은 게 두 쌍씩 나온다 이거야. 그럼 마지막 A, B, C, D, E, F까지 있어. 내가 얘를 두 명으로 쪼개볼게. 그러면 6CE, 4CE, 2CE까지가 될 거고, 6CE는 총 15가지이기 때문에 15개를 다 쓰는 건 좀 도라이 같으니까 몇 개만 쓸게. 그냥 요 정도만 쓸게. 요 정도만 쓸게.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A, B 뽑았으니까 뭐 C, D, E, F 하면 되지. 근데 이제 하는 거 봐봐. 이 앞에 거 빨강색으로 쓴 15개가 있을 거고, 색깔 다 바로 다르게 하자. 가운데 거 파란색으로 쓰는 게 또 6가지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쓴 거는 한 가지밖에 안 나와. 왜 한 가지밖에 안 나오냐? 여기서 이미 6명 중에서 2명 뽑고, 나머지 찌끄레기 4명 중에서 2명 뽑았으니까 나머지 찌끄레기 2명에서 2명 뽑는 거는 한 가지 경우밖에 안 나오거든. 그럼 여기서 이거 뽑고 그 다음에 이거 뽑았어. 순서대로 이렇게 뽑았다 치자. 순서대로 이렇게 뽑았다 치자.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게, 내가 6C2 중에서 나 CD가 좋아. CD를 먼저 뽑았어. 그 다음에 A, B 뽑았고, 그 다음에 EF 뽑았어.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EF가 좋았어. EF 먼저 뽑고, 그 다음에 CD 뽑고, 그 다음에 AB 뽑고, 등등등. 지금 내가 뭘 보여주고 있는 상태냐면, 이렇게 그냥 6C 그냥 쫙 쓰고, 그 다음에 4C 쫙 쓰고 하잖아? 그러면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것들은, 내가 뭘 쓰고 있는 거냐, 몇 개가 겹치고 있는지를 써주고 있는 거야, 일부러. A, B, C, D, EF가 각각의 조를 형성하고 있는 이 케이스는 이거나 같아. 이거나 이것도 같고, 이렇게 같은 게 총 몇 가지가 나와? 총 6가지가 나와. 그 6가지는 어떻게 나오는 거야? 6가지 다 써줄까? 다 써줄게. A, B, E, F, C, D. 그 다음에 C, D, E, F. 왜냐면 이거는 한 번은 무슨 느낌인지 알아야, 그래서 나중에 300분의 1을 했구나, 이지랄 할 수 있어. 뭣도 모르고 그냥 모르겠다, 일단 외우자, 난 모르겠다 이러면은 평생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봐봐. 지금 나 뭐 한 거냐면, A, B, C, D, E, F가 각각 한 조를 이루고 있는 것들을 쫙 썼어. 6C2에서 내가 이거 6C 고를 때 이거 고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걸 먼저 고르고 이걸 그 다음에 고르고 이걸 그 다음에 골라도 어쨌든 간 매 한 가지 얘랑 다 똑같은 놈이잖아. 어쨌든 이런 다 똑같은 놈 몇 개 나와? 6개 나와. 왜 6개나 나왔어? 여기가 2, 여기가 2, 여기가 2인 게 총 3개가 있어서 여기에 300분의 1을 해줘야지 겹치는 게 안 생긴다라는 거야. 이렇게 6개씩 겹친다고. 알겠죠? 이거 이해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애들 되게 많고,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3팩 나눈 새끼들 존나 많아. 진짜로. 알겠죠?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거 가르칠 때도 뭐라 이게, 이거 뭔지, 이게 사실 EC 이거 쓸 필요 없지 않아? ECE가 1이라는 걸 모르는 새끼가 있을까? ECE는 1이야. 근데 내가 그냥 써. 무조건 써. 왜?
이게 세 개가 같으니까 3팩토리얼 나눈다는 거를 너네 눈으로 확인하라는 뜻에서 내가 이 시기도 꼭 쓰라고 하는 거야. 아, 둘 뽑았으니까 앞에 둘, 뒤에 둘, 마지막 둘, 요 놈들끼리 자리를 바꿔도 같아지는 경우들이 졸라게 생기겠구나. 그래서 3팩토리얼로 나눠야 되는구나. 알겠죠? 알겠죠? 일단 그런 식으로 알고 있으면 이쪽에 또 이제 두 개, 세 개니까 얘도 뭐 7씩 2, 5씩 2, 3씩 3 하면 같은 게 두 개네? 같은 게 두 개네? 그래서 2팩으로 나눠야 되네?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거야.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116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보니까 분할까지는 이해했다는 것 같은데, 일단 서로 다른 종류의 7개의 꽃이 있고 걔를 둘 셋으로 묶어서 조편성을 했다라고 할게. 조편성하는 경우의 수 7C2, 나머지 5개 남았으니까 또 5C2, 나머지 3개 남았으니까 3C3인데 지금 여기 같은 게 2개가 같으니까 그래서 곱하기 2팩분의 1까지 한 게 지금 나 뭐 한 거냐면 7종류의 꽃을 2종류, 2종류, 3종류 이렇게 해서 꽃다발을 내가 만들었어. 꽃다발이야, 꽃다발. 여기 2종류짜리 꽃다발이 있고, 근데 2종류라고는 안 할게. 그냥 뭐 꽃 이름이 그냥 바로바로 생각이 안 나긴 하는데 뭐 장미, 뭐 튤립, 그 2종류의 꽃다발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모란, 백합, 뭐 이런 꽃다발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 무궁화, 꽃 이름을 몰라. 이제 꽃1, 할게 그냥. 이런 꽃다발이 있어. 꽃다발이 지금 서로 다른 꽃다발이 3개 있는 거야 지금 이제 나한테. 이 서로 다른 꽃다발 3개를 문제에서 뭐라 써있냐면 이 3개 꽃다발을 3명에게 나누어 주겠대. 3명에게 나눠. 여기 학생 A 학생이 있고 B 학생이 있고 C 학생이 있는데 이 3명한테 요 3개를 나눠줄 거야. 그럼 나눠주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냐? 그럼 일단 이 장미 튤립이 제일 예쁜 것 같아. 그래서 야 이거 누가 가질래 했을 때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 3가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A가 제일 예뻐서 A 줬어. 그럼 이제 파란색 얘는 뭐 가질래? 누가 가질래 했어요? B 가질래? C 가질래 했어요. 얘 파란색 나눠줄 수 있는 경우의 수 2가지. 주황색 나머지 이제 남은 학생한테 한 가지.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3개의 꽃다발을 3명한테 나눠줄 때 그래서 3팩토리얼을 곱한 거야. 알겠지? 서로 다른 3개를 서로 다른 3명한테 나눠준 거야. 알겠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3팩토리얼. 얘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3가지, 얘가 갈 수 있는 경우 2가지. 한 명이 가져가는데 한 명이 또 욕심부려가지고 다 가져가. 이런 거 안 된다고. 알겠지? 3개의 꽃다발을 3명한테 나눠주는 거니까 3, 2, 1, 3P3 혹은 3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정답이 마지막에 3팩. 이걸 우리는 분배라고 부르기로 했고, 여기까지 한 게 분할이라고 부르는 거고. 알겠죠? 자, 168번 문제 볼게요. 자, 일단 팩토리얼 분할부터 하면 7C2야. 그리고 나머지 5명 중에서 5C2고, 나머지 3명 중에서는 3C3이야.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게 2개 있으니까 이 팩토리얼로 나누는 것까지, 여기까지 한 게 분할이야. 분할하는 방법은 진짜 부탁인데 뭐 질문을 해가지고 왜 2팩인지 몰라요, 왜 3팩인지 몰라요, 이거 질문이 이미 들어온 영상 때문에 영상을 한 개 더 보내줬어. 일단 분할이 왜 2팩으로 나누는지, 왜 3팩으로 나누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 얘 지금 여기 2개랑 여기 2개가 같아서, 같은 게 2개여서 2팩으로 나누는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가 분할이야. 그러면 내가 이제 여기 2명을 했으니까 여기 2명 조가 있어. 그냥 예를 들어서 A, B 조가 있어. 그리고 여기에는 C, D 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A, B, C, D, E, F, G 이렇게 조가 있다고 치자.
이렇게 조가 있으면 이제 분할을 끝났으니까 분배를 할 계획인데 문제가 뭐라고 써있냐면 자 청소할 사람 2명 필요해요 이렇게 썼고 빨래할 사람 2명 필요해요 이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식사 도우미 3명 필요해요 라고 써있어. 그러면 이제 조편성을 왜 했냐 각각에 해당하는 필요한데 이제 분배를 할 건데 봐봐 내가 이렇게 3명 조는 여기에 못가 여기도 못가 왜? 여기 2명 필요한데 왜 3명 조가 가 3명 뽑았으면 여기 가야지 얘는 여기로 가야 돼 얘는 분배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무조건 얘가 3명 조가 되는 순간 얘는 무조건 식사 도우미로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식사 도우미 가는 경우의 수 한 가지야. 식사 도우미로 가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라고. 왜? 얘만 가야 돼. 얘네들은 식사 도우미도 갈 수도 없어. 이해했죠? 보냈어. 그럼 이제 뭐만 남았어? 청소 2명 오세요. 개소리 하지 말고 빨리 오세요. 빨래 2명도 빨리 오세요. 이러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어이 AB 너 청소하고 싶어? 빨래 하고 싶어? 글쎄요 이거 할까요? 이거 할까요? 이제 고를 수 있잖아 이제 내가 고를 수 있고 분배 이제 경우의 수가 생긴다고. 그래서 A, B가 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2가지. 2가지 중에서 얘가 하나 골랐으면 얘는 저절로 빨리 해야 되니까 곱하기 1까지. 그래서 뒤에가 2팩토리얼이고 사실 정확하게는 1팩 곱하기 2팩이 정확한 의미였던 거지. 알겠죠? 이거 모르고 넘어가잖아? 모르고 왜 팩토리얼로 왜 팩토리얼 나누는지 뭔지도 모르고 넘어가면 난이도가 조금씩 높아질 때마다 나 분명히 이거 그때 이렇게 배웠는데 이유도 모르고 그냥 외운 새끼들은 계속 틀려. 이거 계속 틀려 100%. 그래서 점수 개판 나 여기서 진짜로. 왜? 3개짜리니까 3팩이라 배웠거든 병신같이 이렇게. 3개 분배는 3팩으로 배웠는데 왜 여기 2팩이에요? 다를 때 똑같아. 막 나중에는 여기가 2팩이 아니고 분명히 2, 3으로 나왔는데 나중에 여기가 2팩토리얼이 아닐 때도 있어. 그럴 때도 있어. 암튼 요거는 그때 일단 지금은 이거 잘 외워놓고 이거는 기본 여기까지가 기본이야. 내가 마플 문제에서는 저 추가적인 내용을 더 설명하면 애들 대가리 그 박살나. 지금은 딱 이 정도까지. 이거 7명을 2명 3명으로 분할하세요 라고 했을 때 저 분할했어요 까지만 하면 성공이야. 거기까지만 하면 성공이고 이거 다 분할만 할 수 있으면 돼. 그러면 성공이야.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75번 문제 볼게요. 4사람이 5곳의 휴양지 중 각각 하나의 휴양지를 선택한대. 무슨 소리냐면 여기 A, B, C, D 4명이 있어. 그리고 여기에 휴양지가 뭐가 있냐면 뭐 할까? 휴양지라고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할게.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이렇게 5개의 휴양지라고 할게. 그냥 5곳이 있어. 3사람만 같은 휴양지를 선택한대.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 4명 중에서 3사람은 5개 중에서 한 군데에 간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너 서울 가. 나도 서울. 나도 서울.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근데 난 부산. 이게 3사람만 같은 휴양지를 선택하는 거야. 이런 게. 여기까지 따라왔지. 그러면 우리는 이걸 보고 이제 이런 느낌으로 부탁인데, 그리고 제일 먼저 해봐야 되는 건 방금 내가 한 거 있지. 뭐 했냐면 내가 이 문제를 읽고 사람 썼고 휴양지 썼고 3사람만 같은 휴양지를 선택하는 경우를 써봤어. 이렇게 써봤다고. 이 짓거리를 안 하고 그냥 이거 어떻게 푸는 거지? 뭐지? 그 고민이 아니고 딱 썼더니 이제 그 다음에 보는 거야. 그럼 이 4명 중에서 3명은 묶이는구나. 일단 4명 중에서 3명은 같은 곳을 골라야 되니까 4명 중에 3명 먼저 골랐어. 예를 들어서 A, B, D를 골랐지. 방금 나는 B, C, D를 고를 수도 있고
일단 4명 중에 3명을 골라. 이게 첫 번째야. 골랐다 치자. 골랐어. 그리고 진짜 골라. 진짜 골랐어. 그 다음 B, C, D한테 물어봐. 야, 너 어디 갈 건데? 너네 어디 갈 건데? 고르는 경우. 휴양지를 고르는 경우 몇 가지? 5가지. 이 5개 중에 하나 골라. 저 대구 갈래요. 됐지? 그럼 나머지 찌끄레기 1명. 너 어디 갈래? 이 새끼는 근데 뭐는 갈 수 없어? 대구는 갈 수 없어. 방금 전에 얘네들이 고른 대구는 갈 수 없다고. 몇 가지 갈 수 있어? 4가지 갈 수 있어. 보통 그냥 5 곱하기 4 썼지만 그냥 C를 쓰든 4, 뭐 이건 상관없으니까. 정답이 4 곱하기 5 곱하기 4야. 그 정답이 3번이에요. 이렇게 지금 이 말대로 시키는 대로 한번 한 다음에 숫자 쓰고 그 중에 하나인 거 골라가지고 직접 쓰고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연습을 많이 하면 문제가 어떻게 무조건 똑같은 문제 절대 안 나와. 여기는 똑같은 문제가 절대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푸는 거고 얘는 이렇게 푸는 거고 얘는 이렇게 푸는 거고 이런 문제가 아니야. 문제 읽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니까 얘 이렇게 먼저 하고 그때그때 달랐기 때문에 알겠죠. 어쨌든 이런 느낌으로 문제 푸는 것 좀 연습하고 아무튼 넘어갈게요. 자, 1176번 문제 볼게요. 남자 2명, 여자 3명을 두 줄로 서서 3명이 두 줄로 서서 사진을 찍는데 앞줄에는 남자 1명, 여자 1명, 뒷줄에는 남자 1명, 여자 2명. 그러면 이게 무슨 느낌으로 이제 쓸 거냐면 지금 앞줄에 2명이 쓸 거고 뒷줄에는 이렇게 3명이 쓰겠다는 거잖아. 그리고 여기에는 남자 하나에 여자 하나가 들어갈 거고 그리고 여기에는 남자 하나에 여자 둘이 들어갈 거야. 지금 이 문장을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게 앞줄, 이게 뒷줄. 이게 앞이고 이게 뒤야. 여기까지는 크게 무리 없죠. 그러면 이제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야. 얘는 여러 가지인데 첫 번째 이 남자 둘은 앞뒤로 일단 앉을 거 아니야. 설 거 아니야. 그쵸? 그니까 그냥 남자 1호 뭐 여자 1호 남자 2호가 있어. 그럼 남자 1호 남자 2호가 이제 뭘 결정할 수 있어. 야, 너가 앞줄 앉을래? 너가 앞줄 할래? 내가 앞줄 할래? 이거 정할 수 있죠. 그럼 앞줄 정하는 경우의 수, 앞줄 뒷줄 정하는 경우의 수가 2팩토리얼 곱하기 2지 그냥 2.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얘가 남자 1호, 얘가 남자 2호 또는 2호 1호 이렇게 될 수 있지. 그 다음에 남자 이제 정했으니까 정했어. 정한 후엔 내가 이렇게 쓸게. 너가 이제 남자 1호야. 너가 남자 2호야. 이렇게 정했어. 그 다음에 남자한테 야 이제 앉아 너. 남자 1호가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 2가지 라고 쓰고 남자 1호 여기 앉았어. 그 다음에 남자 2호 너도 앉아. 남자 2호가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 요 3가지 중에 하나죠. 그니까 3가지야. 3가지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남자 2호 예를 들어서 여기 앉았다 치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여자 3명이 남아있는데 여자 3명은 그냥 굳이 또 나누고 뭐하고 할 필요도 없이 여자 1호, 여자 2호, 여자 3호가 있거든? 그냥 야 여자 1호 너 이 3군데 중에서 마음에 드는데 한 군데 앉아. 이래도 괜찮아 얘네들은. 뭐 굳이 찢은 다음에 다시 분배해서 해도 되고. 그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 이 3가지 2가지 1가지 됐죠? 이제 뭐 한 거야? 여자 3명이 그냥 이 3 자리에 그냥 앉는 경우의 수니까 3팩토리알이라고. 그럼 얘 6이고요 얘 6이고요 얘 2예요.
정답이에요. 72가 정답이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푸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뽑아서 나열? 뽑아서 나열이라서 좀 다르게 풀었나? 다시 한번 내가 뽑아서 나열 느낌으로 풀어볼게 한번. 뽑아서 나열. 자, 앞줄부터 뽑아서 나열로 풀어볼게. 남자 2명 중에서 1명 뽑았어. 그 다음에 여자 3명 중에서 1명 뽑았어. 그럼 나 뭐 뽑았어? 이 친구 뽑았고 이 친구 뽑았어. 뽑았지? 그 다음에 나열. 얘네들 나열하는 경우의 수 2팩토리알. 괜찮죠? 나는 앞줄 나열 완료했어. 남자 1명 뽑았고 여자 1명 뽑은 다음에 앞줄에 나열하는 경우의 수 남, 여, 남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이미 지금 남자 1명 여자 1명이 여기 앉았기 때문에 더 뽑을 필요도 없고 남은 애들 여기다 앉히면 되지. 그럼 몇 명 남았어? 남았어. 그냥 남은 새끼들 앉으세요 하면 돼요. 3팩토리알. 계산하면 2 곱하기 3 곱하기 2 3팩토리얼 6이니까 최종 정답 72가 또 정답이죠. 이거 뽑아서 나열이 좀 더 좀 약간 기분 좋게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알겠지? 넘어갈게요. 자, 1181번 문제 볼게요. 문제 보시면은 1부랑 2부로 나눠서 독창 2팀, 중창 2팀, 합창 3팀 공연을 한대. 다음 두 조건에 따라서 7개의 팀이 정한대. 1부는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 이 새끼 지금 족밥 문제. 절대 터프 아니. 이 개병신 문제. 왜? 1부는 여기 독창, 첫 번째 스타트 독창, 그 다음에는 중창, 그 다음에는 마지막 합창, 이렇게 순서를 정했어 이 새끼가. 그 다음에 2부에서도 이 새끼 순서 정했어. 이 첫 번째 독창, 그 다음 중창, 그 다음에 합창, 그 다음에 또 합창. 네 번째는 합창이래. 이 순서를 정했잖아. 근데 독창팀 몇 개 있어? 독창부터 가볼게. 독창이 2개 있잖아. 두 팀이 있거든. 그럼 두 팀 중에서 야 너 1분 뛸래? 내 2분 뛸래? 이러면 되지. 독창이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팩토리알이 끝이야. 독창이 갈 수 있는 건 2팩토리알이야. 그 다음에 중창도 두 팀밖에 없잖아. 중창 야 너 1부 뛸래? 2부 뛸래? 중창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두 개밖에 없어. 그 다음 마지막 합창은 하나, 둘, 세 개. 자리가 정해져 있거든. 그럼 세 팀한테 물어. 세 팀이 만약에 A, B, C라고 할게. A, B, C 팀이 있는데 A한테 물어볼게. 야 A야 너 어디 가고 싶니? 너 1부 세 번째 할래? 2부 세 번째 할래? 2부 네 번째 할래? 정할 수 있잖아. A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세 가지. A가 여기 갔어. B 너는 나머지 두 가지. C는 남은 거 한 가지. 정답은 2 곱하기 2 곱하기 6. 정답 24가지로 끝나는 문제라서 절대 터프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문제를 읽고 이게 지금 독창, 중창, 합창 이게 지금 자리가 정해져 있구나 지금. 그니까 독창들끼리는 1부 뛸래 2부 뛸래, 중창들끼리도 뭐 1부 뛸래 2부 뛸래, 합창들끼리도 야 너 여기 할래 여기 할래 여기 할래. 이 자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들끼리 그냥 팩토리얼 돌리면 돼요 그냥. 그거를 이해해야 되는 문제이긴 해. 그리고 얘가 터프인 이유는 이것도 모르겠고 뭐 하나도 모르겠고 뭐 73 뭐 이지랄 떨고 막 이럴 거라고 분명히. 그런 게 아니고 다 순선 정했고 너희들이 독창팀 두 팀 정해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죠? 넘어갈게요.